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 정말 간만에 조정장이 왔습니다. 솔직히 조정장이라고 하기엔 많이 약하긴 하지만 상승세가 꺾였다는 면에서는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자, 이게 일시적 조정인지 폭락의 서막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장기 투자자는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상승장이 오든 하락장이 오든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사실 폭락장이나 폭등장이 꼭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폭락장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폭락장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비라는 것이 현금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현금화를 전혀 시키지 않고 항상 풀 베팅 상태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금화를 시키지 않는 이유는 상승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없기 때문도 있지만 주가의 흐름을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손가락만 빠느니 차라리 가만히나 있자, 뭐 이런 마인드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단 말이 있잖아요. 저는 정말로 가만히 있는 게 중간 이상 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락장에서는 타격이 크겠지만 그걸 미리 알고 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마음을 비우고 분할 매수하면서 꾸준히 장기 투자하는 게 제 개인적인 성향에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사실 전문가들의 예측이 적중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주가 예측은 신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최대한 빨리 인정하시고 장기 투자할 만한 좋은 기업을 찾아서 꾸준히 수량을 모으시는 게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생각보다 낙폭이 크지 않았는데요. 겨우 0.6% 빠진 260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이 순매도세로 돌아섰다는 거죠. 물론 순매도량이 369억으로 규모가 크진 않지만 최근 외국인의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코스피 통계를 잠깐 찾아봤는데 11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보이다가 오늘 순매도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최근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국내 증시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것은 환율 하락의 영향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저평가된 국내 증시를 매수함으로써 1차적으로 일단 수익을 올리고 주식을 정리하고 달러로 바꿀 때도 환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유입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상승세가 오늘 꺾였다는 측면에서는 찝찝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 하지만 낙폭이 크지도 않았고 오히려 조정 없이 가는 것보다는 살짝 조정받고 가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이 좋아질 거라는 분석이 줄줄이 나오면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전자와 세계 2위인 SK 하이닉스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국내 시총도 나란히 1, 2위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시총에서 이 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내 증시를 견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는 9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보였고요. SK 하이닉스는 12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엄청 잘 나가다가 지금 하루 정도 살짝 삐끗한 거니까요. 이걸 가지고 뭐 확대 해석을 하거나 뭐 폭락장이 올 거다 이렇게 속단하기에는 이를 것 같습니다. 아직 섣불리 예측하기에는 무리이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시적인 조정장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오늘 미국 증시랑 내일 국내 증시 분위기를 조금 더 지켜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하락장이 온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주가는 오르고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죠, 그게. 자, 더구나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한 기업은 폭락장을 이겨낼 만한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폭락장을 얻어맞으면서 신고가를 경신해 오고 있고요. 천문학적인 투자로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장에 흔들릴 기업이 아니란 얘기죠. 솔직히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폭락장에서 신경 덜 쓰려는 것인데, 이럴 때 이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국내에서는 사실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다른 기업과는 차원이 다른 승차감을 제공해 줍니다. 제가 승차감에 비유를 했는데, 자, 삼성전자를 차에 비유하면 제네시스가 딱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통 무겁다고 표현을 하는데, 대형 세단은 원래 그 맛에 타는 거죠. 가볍게 치고 나가는 맛은 없지만 묵직하고 간지나게 치고 나가는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자, 폭락장은 사고에 비유할 수 있겠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경차나 준중형차보다는 대형 세단이 훨씬 더 안전할 겁니다.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총이 높고 기업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폭락장에서 크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현금성 자산을 100조 넘게 들고 있습니다. 웬만한 위기에는 끄떡없을 정도로 돈이 남아돕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은 권력이고 생명줄입니다. 돈이 갖는 의미는 제가 굳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아무리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해도 투자해놓고 무조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올바른 투자자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언제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주주로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자, 만약에 삼성전자가 맛이 간다 싶으면 투자금을 축소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액 회수를 해야겠죠. 삼성전자라고 해서 망하지 않는다는 법 없습니다. 분명히 세계 초인류 기업도 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근거 없이 삼성전자를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는지 매일 찾아보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평택 고덕에 반도체 공장 짓는 것도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고요. 뉴스로도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하는 실적 발표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확실히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사상 처음으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20조 매출을 달성할 것 같고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초격차 기술로 경쟁사를 압도할 겁니다. 세계 1위인 D램에서도 이미 세계 최초로 EUV 공정을 적용했죠.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는 경쟁사가 따라온다 싶으면 신기술을 선보이면서 또 격차를 벌려 나갑니다. 애플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더 많은 돈을 기술 개발비에 지출하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를 공급받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반도체 장비 공급사에 방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애플을 꺾고 스마트폰 세계 1위를 달성한 날에도 위기라는 말을 하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돈 버는 능력과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니까 보통주와 우선주가 똑같이 1.62% 빠졌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 오른 것에 비하면 애들 장난 수준입니다. 만약에 더 강한 조정이 온다면 그건 위기가 아니라 국내 최고의 주식을 싸게 주워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보통주 440만 주, 우선주 180만 주를 순매도했는데 개인들이 이걸 다 받아냈습니다. 그 개미 중에 하나가 바로 접니다. 제가 아까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까 40만 원 정도가 있길래
13만 원을 빼가지고 삼성전자 우선주 2주 질렀습니다. 6만 1,100원인가에 제가 매수했는데 2주밖에 안 질렀는데 심장이 어찌나 벌렁벌렁 거리든지 통장 잔고가 이제는 30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 제가 가진 돈을 그냥 전부 다 꾸역꾸역 주식에다 집어넣어 놨더니 이건 뭐 소고기 사 먹을 돈도 이젠 간당간당합니다. 유튜브 수익이 보통 25일 전후에서 들어오거든요. 저는 오늘쯤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오늘 들어오면 오늘 지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쉬운 마음을 2주로 그냥 달랬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들어올 것 같은데 들어오는 대로 삼성전자 우선주와 엔비디아에 저는 골고루 넣을 생각입니다. 삼성전자는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엔비디아는 요즘에 너무 떨어져서 저가에 매수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결국에 좋은 주식은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무조건 그냥 돈 생기는 대로 매수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여윳돈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탈탈 털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때 폭락장 얻어맞으면 타격이 엄청 크겠지만 어차피 제가 몇 달 하고 주식 안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까지 제가 넣은 돈보다 수십 배를 앞으로 더 넣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폭락장 오는 게 더 나은 거죠. 요즘에 특히 폭락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저는 무조건 매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장기 투자를 마음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매도할 생각이 없는 것이고요. 모든 분들이 저처럼 장기 투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팔면 안 된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닙니다. 상대성을 존중하고요. 모든 판단과 투자 전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우시는 겁니다. 단지 제 말은 참고만 하시는 거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